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효인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 집 같은 경우에는 문에 우유를 넣는다거나 신문을 넣는 그 발 쪽에 있는 구멍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구멍이 그냥 단순히 신문과 우유를 넣는 게 아니라 그 구멍으로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겪으셨길래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또 늦은 밤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네.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요즘에는 그런 구멍이 없어요, 문에. 그쵸? 우유를 넣는다거나 신문통, 그 넣는 그 아래에 있는 거. 네, 그 통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 구멍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맞죠? 네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하기 전에 네,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여러분들 4살에서 5살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4살, 5살이 기억이 나? 거짓말 치지 마.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효인님, 4살에서 5살 때 기억이 선명하십니까? 네, 웬만하면은 제가 다 잊고 살긴 하는데, 네. 그 일은 제가 아마 죽어서까지 기억을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충격적이었고,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도 여쭤보시면 기억을 하세요. 그 일에 아. 대해서 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예, 사람이 네, 너무 충격적이거나 너무 섬뜩하거나 이러면요, 뇌리에 박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기억들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점을 감안해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발을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기르십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4살에서 5살 넘어가는 시기에 겪은 일인데요. 지금은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몸이 건장해졌다? 되게 듬직하다라는 말을 듣는데, 어릴 때는 제가 또래에 비해서도 많이 왜소했고, 키가 작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5살인데, 혹시 3살이에요? 4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진짜 몸이 너무 야이고 왜소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아팠던 적도 많았었고 막 애들이랑 놀아도 되게 빨리 지치거나 힘들어하는 게 많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어릴 때는 대부분 혼자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엄마, 아버지 이렇게 같이 자는데 부모님 자는 방을 제가 큰 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큰 방에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부모님이랑 자는데 항상 저희 집은 다 문을 닫고 자거든요. 바람도 잘 안 들어오게 문을 닫고 자는데 어느 날 제가 자는데 저희 집 큰 방 문이 쓱 하고 누가 이렇게 바람에 열린 것처럼 문이 싹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같으면 자면 그런 거 안 느껴지잖아요. 자고 있으면 문이 열리든 말든 뭐지 했는데 그날 제가 눈은 이렇게 딱 떠졌어요. 근데 예?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도 안 돌아가고 눈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눈알만 이렇게 굴릴 정도로 막 몸이 안 움직여지길래 뭐지? 왜 이러지? 하는데 문이 이렇게 쓱 열리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뭐야? 왜 문이 열리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 집 큰 방의 문을 열면은 현관문이 보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 큰 방 문을 열면 현관이 보여요. 근데 그 현관에 갑자기 뭔가 덜그럭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싹 봤는데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에 갑자기 덜그럭 할 일이 없잖아요. 저희 집은 아파트기도 하니까 고양이라든지 강아지가 문을 긁을 일도 없고 그랬는데 갑자기 덜그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저런 소리가 나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덜그럭 하던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 현관문에 우유나 신문을 넣을 수 있는 그 통이 이게 조금씩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문이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신문이나 우유를 넣는데 그게 이렇게 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올라가지? 신문 이런 거 안 오지 않나? 이 생각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시커먼 게 이렇게 슥 하고 나오는 거예요. 손같이 보이는 게 검은 형체 이렇게 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뭐야? 하는데 갑자기 그게 저희 신발장에 있는데 손을 이렇게 탁 놔두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가 찾는다는 손짓으로 톡톡톡톡톡 툭툭툭툭툭툭툭툭툭 하면서 신발장에서 막 빠르게 뭘 휘젓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 신발을 이렇게 딱 잡아요. 그리고 슥 들어올려. 그러다가 갸웃하는 듯한 손짓을 하더니 내려놔요. 예. 그러고 나서 갑자기 더 빠르게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뭐야? 하는데 이제 엄마 신발 탁 잡아요. 그러더니 슥 또 들어올려요. 쑥 하고 다시 내려놔요. 그런데 이제는 화가 난 것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진짜 미친 듯이 사람이 찾을 때 막 미친 듯이 해짓는다고 하잖아요. 신발들을 막 회짓고 다니는 거예요. 제 위에 누나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 누나 신발 딱 잡았어요. 그러더니 얘가 슥 들어올리더니 원래 엄마 아버지 신발은 되게 빨리 내려놨거든요. 근데 누나 신발은 슥 보더니 진짜 갸웃 하더니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지? 하는데 갑자기 이거를 집어 던지듯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더 빠르게 이제는 다다다다다다다 하다가 제 신발 딱 잡았어요. 그러더니 슥 들더니 이 구멍 사이로 신발을 싹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어렸으니까 신발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멍 안으로 신발이 쏙 들어간 거예요. 신발 하나를 이렇게 쓱 가져가고 나서 제가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마 기절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제가 어렸으니까 바지에 이제 실내를 한 거예요. 내가고 엄마가 일어나서 너 이 뭐야 아이도 소변을 못 가리고 있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막 뭐라 하셨는데 그래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서 근데 그때는 4살에서 5살 넘어가는 시기니까 유치원에 가야 돼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제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부모님이 일찍 좀 유치원을 보냈거든요. 네. 근데 그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옷을 입고 씻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발장에 가서 신발을 샀는데 신발 한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신발 어디 갔어? 그러니까 니 신발 그거 없나? 이러는 거였어. 내가 없는데? 신발이 없어? 그러니까 에휴 또 어디서 놀다 와가지고 신발 잊어버렸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어제 신발 분명히 꼭 신고 왔는데? 이러니까 에휴 오늘은 어쩔 수 없다. 다른 신발 신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애가 또 놀다가 또 신발 놔두고 왔나 보다 이런 식으로 또 그냥 넘긴 거죠. 그냥 제가 원래 물건을 좀 잘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내가 신발을 잃어버렸나? 그러니까 그 꿈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하고 있었죠. 그냥 그건 꿈이구나 하면서 그냥 넘기고 이제 유치원 가서 신나게 놀고 저희 부모님이 좀 늦게 오셔요. 네. 어머니는 저녁 한 7시, 아버지는 한 10시 이런 식으로 오니까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오면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누나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다른 걸 배우러 가고 저는 이제 어리니까 혼자 집에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장난감 같은 걸로 많이 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혼자 놀면서 하는데 누군가가 계속 뭔가 저를 보고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혼자 숨바꼭질 놀이라는 걸 많이 했거든요. 혼자 숨바꼭질 놀이라는 걸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애기가 숨바꼭질 하려면은 찾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난 내 장난감 친구들이 날 찾아줄 거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제 혼자 숨는데 진짜 좀 잘 숨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그래서 뭔가 제가 장롱 안에 들어가서 숨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너무 장롱 안에 들어가서 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좀 철두철미하게 숨어봐야지 해가지고 이거를 혼자 숨바꼭질 하면서 한 번씩 신발도 제가 숨겨놓고 해가지고 엄마가 왔을 때 애가 어디 갔지? 집에 안 왔나? 이런 식으로 좀 놀래켜 주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신발을 이렇게 숨겼어요. 신발 숨기고 제가 엄마 올 시간 좀 돼서 이제 숨바꼭질 해야지 해가지고 숨바꼭질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래 있으면 무섭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어두우니까. 불도 이제 일부러 다 꺼놨어요. 불 꺼놓고 장롱 안에 쓱 들어가서 숨었어요. 엄마가 이거 보면은 히히히 놀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재밌으면서 막 혼자서 끽끽 웃으면서 엄마가 얼마나 놀래가지고 날 찾고 다니까 하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가지고 예. 숨어 있었는데 이게 숨어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잠을 든 거예요. 잠 들었다가 일어났는데 밖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왜 조용하지? 아직 엄마 올 시간 안 됐나 하고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예. 뭐야? 잠깐만. 뭐지? 엄마가 혹시 나 여기 있는 거 알고 문을 잠궜나? 그래가지고 엄마 집에 있어? 이러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예. 근데 어제 들었던 탁탁탁탁 소리 있잖아요. 예. 그게 갑자기 나는 거예요. 뭐? 제 근처에서 옆에 장롱이 4개가 있었는데 옆쪽 장롱에서 다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툭툭툭 하더니 장롱 문을 여는 소리랑 닫는 소리, 여는 소리, 닫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옆에서. 장롱 문을 원래 제가 열어야 되는데 이제는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열리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꽉 잡고 있다가 이제 제 장롱 쪽으로 온 거예요. 근데 장롱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제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힘으로 이제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리 가라고, 저리 가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는데 이제 갑자기 밖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띠띠띠띠, 띠리링 하면서 문이 열렸어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장롱을 당기던 힘이 슉 하고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당기다가 안 당기니까 장롱 안에는 옷이 있으니까 옷으로 막 몸을 칭칭 감으면서 나 못 찾을 거야 하는데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갔지? 이러면서 아들 집에 왔나? 이랬는데 대체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까 그 다다다닥 소리 나와가지고 저것도 엄마 아닌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눈물이 조금씩 났어요. 제가 훌쩍훌쩍 되니까 엄마가 쓱 하더니 문을 상 여는데 네가 와 이러면서 울고 있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이제 안겨가지고 엉 울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유 괜찮다 아유 네가 뭐 요새 좀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뭐 그랬나 보다 뭐 누가 친구가 뭐 무서운 이야기 해줬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다 엄마 진짜다 진짜 무서운 일 있었다 하니까 아유 괜찮다 그래 엄마 맛있는 거 해주고 네 원하는 거 사줄 테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하면서 그때 맛있는 거 먹고 엄마랑 마트에 가서 누나도 그때 왔었어요. 그때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같이 달래주시면서 아유 괜찮다 마트 가서 네 원하는 장난감 사자. 그래서 내가 그 말에 이제 또 기분이 확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사줄 거야? 그러니까 알았다 엄마 사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싸 이러면서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T마트라고 할게요. T마트에 가서 제가 엄청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비싸다고 안 사주셨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그걸 사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아싸 드디어 저걸 얻었다. 그러면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엄마 차에 타고 제가 뒷자리 타고 어머니 운전석 누나는 보조석에 이렇게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룸미러를 제가 이렇게 쓱 봤어요. 근데 이게 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차가 쭉 가는데 사람이 달려오든 뛰어오든 뭐 날아오든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차를. 근데 저 멀리서 뭔가 이상하게 생긴 진짜 얼굴은 시퍼렇게 창백한 사람인데 옷은 또 엄청 하얀색인지 이게 엄청 밝다? 그냥 밝은 색깔? 그런 식으로만 보이고 그러니까 위에는 머리카락은 어둡고 얼굴은 새파랗고 옷은 하얀 사람이 저 멀리서 이렇게 슥 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사람인가 보다 그냥 차 보는가 보다 했는데 슥 보다가 엄마랑 이야기하다가 다시 위를 싹 봤거든요. 근데 뭔가 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지? 기분 탓이겠지 이러면서 보다가 또 엄마랑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느낌이 이제 싸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쓱 봤거든요. 근데 점점 가까워지네? 왜? 하는데 그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뭔가 진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듯한 느낌? 그리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더니 당장 엄마한테 엄마 귀신이야! 엄마 귀신 온다 귀신! 이러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쳤어요. 제가 한 번도 애가 그런 적이 없었던 애가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엄마가 이제 운전하시다 깜짝 놀래가지고 알았다 하면서 왕 마비를 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밟으면 안 되는 도로인데도 엄청 빨리 밟아가지고 진짜 집에를 거의 한 10분 만에 집에 온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몸을 더더더더 떨면서 엄마도 봤지? 엄마도 봤지?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엄마가 뭘 봤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뒤에서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계속 우리 차를 따라왔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걸 따라오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얘가 뭐 단단하게 뭐 무서운 걸 봤나 보다. 그래서 아이고 깨안다 이러면서 네가 뭐 요새 무서운 걸 봐서 그런가 뭐 애가 이렇게 겁을 먹었노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계속 달래줬어요. 근데 우리 집이 불교를 좀 믿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좀 많이 믿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은 살짝 불교는 믿어도 귀신 같은 거는 없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진 집이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부모님은 안 믿어요. 잘 예. 그런 걸 잘 안 믿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애가 뭐 악몽 꿨나 보다 이런 식으로 넘기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충분히. 그래서 엉엉 울고 새로운 장난감 뜯어볼 새도 없이 그냥 엄마 옆에 딱 붙어서 나 오늘은 진짜 엄마 옆에 꼭 붙어서 잘 거다. 그러니까 엄마도 나 일어났을 때도 내 옆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신신당부를 하면서 잤어요. 그러고 나서 자는데 저희 방은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러와요. 바람이 불어올 수가 없잖아요. 방문을 다 닫고 잔다 했는데 바람이 이렇게 쑥 하고 제 머리카락을 살랑 흔드는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이 또 이렇게 슥 하고 열려요. 그러더니 문이 벽에 부딪힌 소리 퉁 하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살짝 또 눈을 싹 떴어요. 그러더니 또 이제 덜그럭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근데 내가 뭐야 또 왜 하는데 덜그럭 퉁 소리가 나더니 그 통이 다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검은색인데 손이 아니라 머리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쑥 하고 들어오는데 솔직히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조그만 구멍에 겨우 손 넣으려고 만든 구멍인데 머리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뼈 갈라지는 소리 있죠. 이러면서 막 그런 소리가 나더니 막 쑥 들어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는 더 몸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 있잖아요. 몸이 막 뼈에 갈리는 듯한 소리. 가더니 어깨가 조금씩 집어넣고 어깨를 집어넣으니까 이제는 몸통을 이렇게 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들어왔다가 다리가 들어오고 이렇게 다 들어온 거예요, 몸이. 예. 그러더니 신발장이 이렇게 툭 하고 뭔가 쓰러져요. 그래서 했는데 그 들어온 형체에 뭔가 익숙한 물건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했는데 제가 그 유치원 갈 때 잃어버렸던 신발 있잖아요. 그 신발이 그 검은 형체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남은 한 짝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슥 집어 올라서 뭔가 진짜 자기 걸 찾았다? 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했는데 제가 아까 그 차에 타고 오면서 봤다는 그 얼굴이 시퍼런 그 귀신 있잖아요. 예. 딱 그 녀석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원래 입꼬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둘 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둘 다 내려가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걸 진짜 너무 충격받아서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한쪽 입꼬리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한쪽 입꼬리는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라면 입꼬리 이렇게 반대로 하나는 올라가 있고 하나는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이빨이 점점 벌어지더니 그리고 눈이 시퍼런 거라고 해야 되나? 눈이 진짜 저희가 안구로 보면은 하얀색이랑 검은색 있잖아요. 근데 그 하얀색이 있어야 될 것이 시퍼런 거예요. 눈이 진짜로. 눈이 시퍼렇게 사람을 찾고 다닌다라고 할 때 그 시퍼런 눈이 저런 눈이구나. 진짜 그런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눈이 시퍼런 거예요. 그러고 제가 이제 덜덜덜 떨면서 계속 그거를 안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눈이 안 감아지는 거예요. 고개도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뭔가 걔를
강제적으로 누군가 보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눈이 안 감기고 눈이 안 돌아가요. 그러더니 그 눈이 시퍼렇던 걔가 줄게 슥 돌아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고개를 돌리면, 확 돌리면 진짜 목이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 목을 이렇게 욱 돌려가지고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입꼬리 반대였던 그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갔던 입꼬리가, 그 밑으로 내려갔던 입꼬리가 이렇게 쑥 올라가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진짜 저희가 조커 보면 입이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씩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씩 하고 웃더니 신발장이 이렇게 철퍼덕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걔가 저희 현관에 이렇게 손 슥 얹으면서, 그러니까 얘가 귀여운 거예요. 조금씩 저한테. 진짜 뭔가 사람이 귀여우거나 막 그럴 때 쓸릴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쓱, 쓱, 쓱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떡해 하지? 오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눈도 안 감기고 몸도 안 움직이고 엄마를 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안 나. 누군가 목을 막은 듯한 느낌으로 새소리밖에 안 나요. 근데 그 귀신이 누나 방을 이렇게 슥 지나가요. 누나 방을 슥 지나가고 누나 방을 한 번씩 쳐다보더니 씩 웃어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슥 갸우뚱 하더니 누나 방의 문을 이렇게 툭 잡아요. 갑자기 그 손으로. 그럼 누나 방 문을 쓱 여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쓱 보더니 씩 웃어요. 그리고 갑자기 누나 방에 이렇게 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누나 방에 가지? 왜 누나 방에 가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어? 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엄마 어디 갔어? 이렇게 하니까 니네 누나가 밤에 갑자기 너무 아파해가지고 병원에 갔다고, 지금 누나 병원에 있다고. 예. 그런 거죠. 에? 왜? 하니까 모르겠다고 갑자기 막, 그리고 바닥이 왜 이러노? 이러면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왜? 하니까 진짜 뭔가 쓸린 듯한, 뭐가 쓸고 쓸린 듯한 자국이 있는 거예요. 딱 누나 방까지만. 그래서 아빠가 이상하네. 뭐 쓸릴 게 없는데 와 이렇게 쓸려있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몸이 다다다다 떨었어요. 그래갖고 아빠한테, 아빠 나 귀신을 본다니까 하니까 또 그 소리가, 좀 그만 좀 해라. 니 진짜 애지간히 해라. 니 뭐 갖고 싶은 거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근데 내가 아니 그런 거 없어. 진짜 귀신을 봤다니까 하니까 뭐 어찌 생겼던데 하니까 눈이 진짜 새파랗고 얼굴도 막 창백하게 파랗고 머리는 엄청 길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못하겠고 막 한쪽 입꼬리는 올라가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을 하셨더니 일단은 알겠다. 그러면 아빠가 한번 알아볼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누나 병원을 갔으니까 저는 이제 저 혼자 유치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유치원 버스 타고 유치원을 갔다가, 유치원에서는 별일이 없어요. 저는 유치원에서는 진짜 별일이 없는데 그냥 갔다가 집에 또 왔어요. 근데 이제는 누나랑 엄마가 온 거예요. 누나가 이제 아팠으니까 엄마가 직장을 안 가시고 누나를 케어하다가 집에 왔는데 누나 몸을 봤는데 진짜 뭔가에 이렇게 눌린 듯한 자국이 있고 누나가 되게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누나 왜 그래? 하니까 어젯밤에 진짜 이상하게 생긴, 창백하게 생긴 애가 내 꿈에 나와서 막 날 짓눌렀다고. 그리고 막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걔 입이 이상했다면서. 그러니까 입이 왜 이러니까 아니 한쪽이 이 꼬리가 내려가 있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이거 귀신인가 보다. 그런데 제가 그때 뭔가 그 무서운 분위기가 있으니까 뭔가 엄마한테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버리면 엄청 뭔가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말 안 해야겠다 해서 말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누나 괜찮다. 누나가 뭐 안 좋은 일 있어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누나 괜찮다 하면서 안 죽었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장난을 쳤어요,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하고 누나랑 엄마랑 같이 자고 저가 혼자 자게 된 거예요. 네. 누나가 아프니까 너 오늘 혼자 자라. 엄마가 누나 아프면 또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오늘만 네가 자라. 그래서 내가 알겠다 하고 이제 잤어요. 근데 이제 쓱 하고 또 문이 열려요. 또 내가 또 시작이다. 또 왔다. 그러더니 이제는 덜그럭 소리도 안 나요. 그냥 이미 들어와 있어요. 걔가 그 신발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기어오는 게 아니라 앉아서 엉금엉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나 방이 아니라 제가 있는 방으로 다이렉트로 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하는데 뭔가 이제 큰 방에 있는 문을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손에 불이 나는 듯한 그런 갑자기 이러면서 으아 이러는 거예요, 걔가. 으아 이러더니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뭐지? 뭐지? 하고 다시 잤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일어나 봤는데 저희 집 큰 방에 있는 위에 부적이 하나 붙여져 있는 거예요. 야. 아빠가 알아보고 용환 무당한테 가서 요즘 애가 이런 식으로 뭐 귀신을 본다고 하니까 부적 하나만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못 들어왔구나. 그래서 나 이제 저기 있으니까 나는 이제 안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제가 저기 있으면 내가 못 오는구나 나한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포가 조금 사라지고 표정도 안 좋고 애가 되게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빵긋빵긋 웃으니까 부모님도 이제 애가 괜찮은가 보다. 이제 좀 잘 됐는가 보다 하고 이제 넘기려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누나도 몸도 괜찮아졌고 며칠 동안은 또 별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끝났나 보다. 그냥 내가 되게 안 좋은 걸 생각을 했나 보다.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밤에 바람이 원래는 이렇게 살랑 불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뭔가 바람이 이렇게 훅 하고 지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훅 하고 지나가서 원래 문도 이렇게 스르륵 열렸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이 누가 이렇게 문을 탁 열면 쾅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이 쾅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번에 봤던 그 시퍼렇게 생긴 눈이랑 시퍼런 얼굴을 가진 그 귀신이 방문 앞에서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씩씩대면서 씩 하더니 갑자기 붙어있던 부적이 있잖아요. 바람에 거기 후 불더니 부적이 살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밑으로 살랑 하고 부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그 부적을 얘가 손으로 이렇게 탁 잡은 거예요. 걔 손이 불이 타요. 근데 막 푹 하는데도 걔가 개의치 않고 그냥 손으로 꽉 잡고더니 부적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더니 저를 이렇게 씩 보고 이제 제가 있는 그 침대까지 이렇게 슥 하고 오더니 제 위에 올라탔어요. 그러고 나더니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못 올 줄 알았지. 내가 못 올 줄 알았지. 갑자기 그러더니 낄낄낄낄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하더니 너 때문에 내 손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줄 거라고. 네 손도 내가 똑같이 해줄 거라면서 제 손을 탁 잡더니 엄청 큰 바늘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로 제 손을 탁 하고 찌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 아픈데 비명이 안 질러져요. 으악 하는데 으악이 안 나와요. 그러더니 제 입을 다른 손으로 탁 막고 조용히 해. 시끄러우니까 이러면서 한 번 더 바늘로 제 손을 팍 찔러요. 그래서 제가 으악 하면서 진짜 막 오만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비명도 안 나오고 입은 또 막혀있으니까 발버둥을 쳤어요. 막 그러더니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고. 너도 나처럼 이렇게 기어다니게 해줄 거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제 다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가더니 바늘을 이렇게 쓱 하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씩 웃더니 제 다리에다가 바늘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엄마가 옆에서 탁 하고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가위에서 풀린 거죠. 엄마가 옆에서 진짜 심각한 표정으로 아야 왜 그랬노? 와 그랬노? 깨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하고 내 손을 봤는데 제 손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엄마 니 얼마나 이상했는 줄 아나? 하는 거야. 왜 하니까 니 자고 있어야 되는데 방금까지 계속 뛰어다니고 있었대요. 제가 자면서 바깥을 막 뛰어다니고 있었대요. 미친 사람처럼. 하고 엄마가 놀래가지고 자다 계속 뛰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뭐야? 하고 있다가 일어났는데 애가 제가 뛰고 있으니까 그것도 씩 웃으면서 뛰고 있었대요. 제가 저는 기억이 없는데 막 뛰어다니는 거를 엄마가 잡아가지고 아야 와 그러면 정신 좀 차려봐라. 아야 정신 좀 차려봐라. 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스르륵 하고 쓰러졌대요. 그럼 이제 침대에 눕혀놓고 엄마가 이제
타닥타닥 치면서 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난 게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나 진짜 이상하다 이거 나 이거 진짜 장난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이제 좀 심각해진 거예요. 아 이거를 장난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두 분 다 이제 불교를 믿는 집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외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가 요새 이런 일이 있고 막 큰일이 난 것 같다. 할머니가 혹시 아는 좀 유명한 스님 분한테 이거 한번 여쭤봐 주시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알겠다. 네 알겠구만. 내 손자 다치는 거 못 부지 하면서 할머니가 이제 막 수소문을 하신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맨날 부처님한테 빌고 스님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스님이 집에 달마도를 놔두래요. 그러니까 스님이 달마도를 그려주실 테니까 이거를 집에다 3개를 걸어 놓으래요. 달마도를 걸어 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이거 그릴 동안만 조금만 버티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달마도를 그리면 괜찮을 거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 그릴 동안만 좀만 버텨라. 그래도 그러면은 좀 이상하면은 할머니 집에 와서 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알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해가지고 원래는 엄마랑만 자는데 아버지도 이제 제 옆에서 같이 주무시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귀신이 오는데. 그러더니 이제 그 달마도가 그려지기 전까지 저는 이제 계속 그 일이 반복이 됐어요. 손에 상처가 늘고 팔에 상처가 늘고 예. 심지어 다리에도 이제 없던 멍이 생기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 어디서 싸웠니? 어디서 놀다가 뭐 다쳤니? 이렇게 물어봐도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다친 적이 없다. 아유 계속 이렇게 상처가 늘어나노 하면서 계속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그 결전의 날이 온 거예요. 그 귀신이 이 일이 있고 나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덜그럭 소리가 났어요. 이번에는 갑자기 원래 안 나다가 덜그럭 하더니 쑥 하고 이제는 뭐 우드득 소리도 안 나요. 그냥 쑥 하고 들어와요. 들어가더니 씩 하고 있더니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와가지고 제 목을 이렇게 툭 잡는 거예요. 예. 목을 툭 잡더니 너를 데리고 가야 내가 한이 풀린다. 내 한이 풀릴 때까지 너를 난 평생 괴롭힐 거다. 그래서 목을 훅 조르는 거예요. 예. 제가 진짜 숨이 안 쉬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 나 여기서 죽나 보다. 그냥 모르겠다 이제. 나 이제 그만 아프고 싶고 그만 힘들고 싶다. 그냥 포기하자라는 생각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되게 청명하다고 해야 되나? 옥탁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더니 그 귀신이 갑자기 흠칫 놀래요. 그러더니 저희가 스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표적인 상 같은 분이 저희 방 문 뒤에서 이렇게 슥 하고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그 귀신이랑 이렇게 대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탁탁탁탁탁탁탁탁 하더니 이 잡기야 어디 이 어린 아이한테 네가 감히 한을 푸냐고 어디 감히 이 애한테 아직 살 날도 창창한 이 어린 애한테 네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서 목탁을 엄청 세게 치시는 거예요. 탕탕탕탕탕 하더니 연부를 외우시는 거예요. 막 연부를 외우시면서 물러가라. 아직 이 애는 살 날이 많다.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막 목탁을 치니까 이 귀신이 진짜 몸에 한에 미친 것처럼 내가 왜 가야 되냐고. 나는 얘를 죽일 때까지 절대 못 갈 거라면서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나도 억울하고 나도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막 소리 치는데도 스님이 진짜 아무 개의치 않고 그냥 계속 연부를 외우면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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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목소리가 계속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물러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귀신이 싹 하고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왔는데 엄마가 이제 흔들어 깨웠어요. 애가 몸에 땀도 많고 막 기절을 하고 있으니까 아야 걔 안 나 하니까 엄마 어제 꿈에서 그 귀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근데 왜 스님 같은 분이 와가지고 그 귀신 쫓아내줬다 하니까 아이고 부처님이 도와주셨는갑다. 아이고 부처님이 도와주셨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하면서 막 하는데 이제
저희 그 달마도 그려주신다고 했던 스님이 저희 집에 쓱 왔어요. 예. 왔더니 아이고 힘들었는갑다 하면서 힘들었지 이러면서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데 제가 눈물이 진짜 엉엉 우는 거예요. 진짜 너무 이해해주니까. 힘들어가지고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엉엉 울고 진짜 너무 힘들었다면서 스님한테 안기고 하니까 스님이 괜찮다 다 괜찮기다 이제 이러면서 달마도를 이렇게 3장을 그려주셨어요. 네. 근데 그 달마도 아직까지 저희 집에 있거든요. 현관에 들어왔을 때 하나, 거실에 하나, 이제 큰 방에 하나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귀신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이야기는 끝났는데 와, 말씀 잘하신다. 효인님,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준비하셨는데, 느낌상 그래요. 준비를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야, 이게 느낌이. 근데, 효인님, 이거, 네. 일단 귀신 자체가 너무 네네네. 악했다고 하는 건 사람한테 해를 끼친 거잖아요, 이거는. 네네네네. 실제로 상처가 났다 그랬죠? 네, 진짜 상처가 나서 아직까지도 제가 상처가 있는 부분이 좀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상처가 있는 거면 이거 실제로 해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은 네네. 귀신이었다는 거고. 그쵸, 그러면 그 집 때문에 그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던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집을 아직까지 제가 살고 있거든요. 이 아. 집이 제가 태어나면서 이사를 오. 와가지고 예.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이 집이. 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쭉 이 집에 살았는데 네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제가 가위에 눌린 적이 딱 한 번 말고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없었던 것 같으니까 아마 집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그 스님도 아이고 고생했다. 잘 버텼다.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고 그냥 달마도 주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네요. 그 달마도 그림이 뭐 효염이 있다 없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쵸. 그거는 있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렸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어떤 사람이 어떤 기운을 얻겠죠? 그러고 이제 그렸을 텐데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안 그러면 달마도 뭐 달마대사 이런 거 인터넷에 많잖아요. 파는 거. 맞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그쵸. 그거 갖다 놓지. 그럼.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운을 담아서 선물을 했고 뭔가 전달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4살, 5살 때 기억이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선명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남도 기억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되게 그거는 더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따로 물어보신 것 같네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네,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엄마, 나 어릴 때 이런 일 기억나? 하니까 엄마가 그때 진짜 시급했다 이러면서 어찌 그걸 까먹겠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조금 더 기억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거는요. 이거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데요. 교수님. 네. 귀신이 신발을 가져가려고 그랬고 신발을 자꾸 집착을 했잖아요. 네. 그거 이쪽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 목숨이랑 신발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이유는 없어. 그냥 내가 찍었으니까. 귀신들은 그렇거든요. 그냥 내가 널 찍었어. 그래서 죽일 그쵸. 거야.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보통 귀신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잘 해결이 돼가지고 천만다행이네요. 네. 네. 우리 또 효인님 다음에 또 이야기가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야기도 정말 잘 전달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 밤에 소름이 몇 번을 끼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야, 근데 진짜로 효인님이 제대로 된통 당하셨네요. 귀신한테. 정말 된통 당하셨고 야,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집 현관에 그 우유통이나 신문 그 넣는 통 있죠? 그거 있으신 분들은 그거 빨리 어떻게 좀 막으세요. 그 무서워서 살겠나. 그 뭐 자고 있는데 거기 다그락다그락 소리 들려고 눈 떠보니까 거기서 막 손 나와 있고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오싹할 겁니다. 이미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은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은월님께서 정말 또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셨고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겪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정확히 어딘지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합니다. 그쪽이 좀 좁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은월님. 오늘 은월님이 해주실 이야기가 실제로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겪었던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저희 동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네. 물어볼 것도 없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기리십니다. 이게 사건이 일어난 게 이게 바로 얼마 전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지명이나 건물 이름을 말씀드리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이제 귀신이나 도시괴담 이런 거를 안 믿어가지고 이 얘기를 주변인들 중에 여자친구 빼고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 골머리 아파도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야기의 시점이나 그런 게 제가 다른 사람이랑 연결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제 1인칭으로만 이어져요. 근데 여자친구랑 이거를 제가 계속 곱씹어갖고 생각하고 얘기를 종종 하긴 해요. 이게 저한테 있었던 좀 유별난 일이어서. 이게 저나 여자친구나 기억력이 되게 좋은 편인데 딴 거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있었던 일들만 하나씩 잊혀져가지고 더 까먹기 전에 적어놨거든요. 이거 제보할 때.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주말은 확정이고 평일에도 종종 아르바이트 대타를 해가지고 사건이 총 4일 정도 일어났는데, 사건 발생 첫날 제가 목요일 오후 5시쯤에 집에 도착했어요. 알바가 끝나갖고. 그날은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없었고 제가 지금 사는 이 지역에 이사 온 지도 제가 한 7달밖에 안 돼가지고 여자친구 말고는 막 밖에서 약속 잡고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오전 알바 끝나고 집 와가지고 일하고 오니까 이제 피곤해갖고 잠들었다가 새벽 2시쯤에 잠에서 깨가지고 아파트 1층으로 담배를 피러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1층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향해서 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모르는 여성분이 계시는 거예요. 새벽 2시였는데 나이가 앞만 봐도 성인은 아닌 것 같고 만화 봐도 저보다는 훨씬 어리게 생겼는데 먼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좀 미성이라 떨리면서 나긋한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요? 그 목소리로 여기 사시나 봐요 이러시고, 그래갖고 저도 이제 예 여기 사시나 봐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대답을 했어요. 진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옛날 복도식 아파트인데 거의 독거노인 분들이 주거하시고 아파트 층도 막 빌라만큼 낮은 건 아닌데 15층도 안 되는 높이여서 높지도 않아요. 그냥 소위 말하는 옛날 아파트.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사 온 지 7개월 좀 넘었는데 제가 사는 동에 거의 이게 좀 유별나게 주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알바 안 갈 때는 거의 아예 집에만 있거든요. 밖에서 약속 없을 때. 그러다 보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면 어찌 됐든 간에 담배를 피려고 내려가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주민들 마주치기도 하고, 제가 성격이 좀 친화력도 좋기도 하고 겁도 좀 없고 그런 털털한 성격이어가지고 먼저 인사도 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 얼굴을 다 알아요. 다. 그러니까 대충 중고등학생 중에 여자애가 제가 사는 동에 3명 사는 것도 아는데 그 3명 말고 처음으로 제가 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애를 본 거죠 이제. 근데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딱 말을 이어나가려고 하니까 그 뒤에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저 쳐다보면서 살짝씩 웃으세요. 미소만. 그래갖고 속으로 그냥 뭐 친척 집 놀러 왔구나, 친구 집 놀러 온 아인갑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거 기다리면서 그러고 있었다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저는 제가 5층에 살아가지고 5층을 눌렀는데 그분이 자기 층을 안 누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에 말을 씹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5층 사시냐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근데 5층이 501호부터 505호까지 있고 502호랑 503호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위에서 보면 건물이 W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돼 있고 5층에는 제가 503호를 살고 저희 오른쪽 옆집에 504호에 애기 엄마 한 분, 애기 2분 이렇게만 살아요.
나머지는 다 빈집이에요. 사람이 진짜 없어요. 예. 그래갖고 사실 좀 미심쩍기는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503호, 504호 말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냥 미심쩍기만 했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은 안 해가지고 그렇게 내렸는데 그분이 이제 501호 쪽으로 쭉 가시는 거예요. 저희 집 반대편으로. 그래갖고 이제 나 알바 갔을 때나 그럴 때 이사 오신 분이신가 보다. 괜히 시간에 나와갖고 신경 썼네 이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주머니에서 담배랑 에어팟이랑 꺼내가지고 클러치 안에 넣으려고 하는데 제 라이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포라이터였는데 좀 가격이 있기도 했고 선물 받은 거여갖고 좀 소중하게 쓰던 거였는데 네. 알고 보니까 제가 그걸 이제 1층 벤치에서 담배 피면서 벤치에다 두고 온 거예요. 아. 그래갖고 아이씨 망했다 이거. 그래도 이 시간에 누가 내려갖고 주워서 가겠나 이러면서 이제 라이터 챙기려고 다시 옷 입고 신발장 쪽으로 쭉 갔어요. 근데 이게 저희 동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집 내부 구조가 거실이랑 주방이 일체형이고 주방에 이제 신발장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 작은 창문 있잖아요, 싱크대. 그걸로 복도가 보여요. 복도 쪽에 주방이 있고 대문이 있고 하니까. 저희 집에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거든요. 근데 예. 고양이가 주방 싱크대에 올라가고 그 창문을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희 집이 환기대라고 창문을 맨날 열어놓고 있는데 그 주방 예. 창문을. 얘가 잘 안 우는 애인데 꼬리랑 털이랑 되게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울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냥 거기서 신경 안 쓰니까 아예 또 도망났네 제가 이러고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창문을 보니까 복도 센서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담배 피고 올라와서 옷 벗고 막 1시간이 못해도 3분이 지났잖아요. 3분은 당연히 지났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는 5층에는 애기 엄마랑 애기 둘 그리고 저 이렇게만 산다 했잖아요. 네. 애기 엄마 집이 이 새벽에 어디 나갈 일은 없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 입구에 있는 마트도 11시면 문 닫고 주변에 편의점 하나가 없는 촌이거든요. 그냥 진짜. 항구랑 막 논 같은 거 있고 터미널도 옛날 기차 철도 그 녹슨 철도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센서등 고장났겠지 이러고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 슬리퍼 신고 뛰는 소리 있잖아요. 파다다닥 하는 소리. 그 소리가 되게 빨리 나는 거예요. 그 열자마자 어우씨 뭐고 이러고 좀 놀랐는데 저희 집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코너 돌면 바로 처음으로 나오는 집이거든요. 근데 그 코너 사이로 어디서 본 것 같은 여자 다리 하나가 그 사람이 뛰는 찰나에 보인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제가 격투기를 좀 길게는 아닌데 선수를 하기도 했었고 정실머리도 좀 터지등하고 터지고 그러는 성격이어서 거의 사람에 대한 겁이 없는 성향이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뭐 어차피 집 나오고 바로 코너 돌면 엘리베이터기도 하고 저희 집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그냥 암만 느린 걸음으로 걸어도 5초도 안 걸리거든요. 예. 그래갖고 전에 걸어갖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어요. 누가 뛰어가든가 뭐가 상관이고 이러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었는데 처음 담배 피고 올라갈 때 봤던 그게 여자인 거예요. 예. 거기서 살짝 느낌이 좀 왔어요. 이게 왜 느낌이 왔냐면은 이게 이 시간에 벨트라도 하려고 집 앞에서 대기 타고 있었나 처음엔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오.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에 좋은 분들은 되게 좋으신데 막 노망나시거나 좀 이상하신 그런 분들도 꽤 많았었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새벽 2시에 아파트에서 한 번도 못 본 저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애를 봤는데 집 올라와서 옷 벗고 뭐 꺼내고 하는 그 공백의 3, 4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도 센서등이 켜져 있었고 문을 열자마자 그 여자애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갔는데 아까 그 여자애는 제가 501호 쪽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501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면 502호는 지나도 503호 앞까지 올 일이 절대 없거든요. 근데 또 저희 집 앞에 있다가 제가 문을 여니까 바로 엘리베이터로 뛰어갔는데 걔는 이제 좀 재수없게 저한테 잡힌 거죠. 그래갖고 1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좀 떠봤어요. 바로 집 안 들어가셨나봐요. 찾는 거 있습니까? 이러고 떠봤는데 여전히 대답은 안 하고 그냥 미소만 살짝 띈 채로 봐요 저를. 그냥 웃고 있어요 그냥. 예. 그렇게 1층에 도착을 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엘리베이터가 막 흔들릴 정도로 갑자기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밖으로. 예. 속으로 저 미친 거 왜 저러는 이러고 벤치 쪽으로 가고 라이터를 챙겨와서 그렇게 첫날은 끝이 났어요. 왜 그냥 네. 아파트에 워낙 이상한 사람이 많고 저도 그런 걸로 겁을 막 먹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는 아무 일이 없었고 알바도 제가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다다음날 토요일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주말 알바를 하고 퇴근해서 집 도착하면 한 11시쯤 돼요. 그날 비가 좀 많이 왔던 날이어갖고 집 도착하자마자 비 맞고 땀나고 막 끈적거리고 하는 거 씻는다고 이제 씻고 밥도 다 먹은 뒤에 피곤하기도 하고 비도 오니까 밥 먹고 했으니까 이제 담배 한 대만 피고 자자 이 생각으로 1층으로 내려왔어요. 또 내려갔는데 사건 첫날에 봤던 그 여자애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은 바로 문이거든요. 왼쪽에 비밀번호도 없어요. 옛날 아파트라 그 현관이. 근데 1층으로 내려가고 나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사건 첫날에 봤던 그 여자애가 비가 막 엄청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흠뻑 젖어 있는 채로 아파트 문 앞에서 저를 보고 이번에는 미소만 짓는 게 아니라 아예 막 실성한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막 하하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오, 뭐야? 근데 이제 사람이 그런 상황이 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놀라고 성가신 일도 한 번이면 넘겨도 두 번째 때부터 화가 좀 나잖아요. 제가 근데 그 여자애 하나한테 놀랄 그 비주얼도 아니고 그냥 겁도 안 나고 이제 화가 너무 나길래 화를 막 냈어요. 막 아니, 한 번 집 앞에서 대기 타고 장난 깠으면 됐지. 내가 그때 웃으면서 말하니까 나 두 번 보면 살아가고 도망갈 수 있을 것 같길래 왔나 하고 그러면서 제가 담배를 물고 딱 피우려고 불을 붙이는데 그 여자의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는데 입은 계속 웃고 있어요. 하하하 하면서 표정은 일그러지고 갑자기 반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 담배는 안 된다니까 윤수 진짜 잘못되면 오빠 혼자 키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 살면서 윤수라는 주변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윤수 나발이고 누구 간에 묻는 말에 대답해라 하니까 지 자식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오빠 딱 이러는 거예요. 되게 빠르게 말해요. 말을 되게 조용하고 빠르고 따뜻하게 말하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화난 감정 속에 숨어있던 긴장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런 티를 내거나 내색을 하면 좀 분위기에 말릴 것 같아갖고 내가 지금 경찰 불러도 CCTV도 없는 건물에서 성인 남자 말을 믿겠냐 아니면은 평범한 여자의 말을 믿겠냐. 이 남자가 나를 뭐 어떻게 할라 했다 하면 나만 불리해지는 거 니도 알지 않나. 이런 이유 대충은 알겠는데 나도 여자친구가 있고 이 시간에 여자친구한테 말도 안 하고 딴 여자랑 이러고 있는 거 알면 내 여자친구도 기분 나쁠 일이고 네가 내 집 주소까지 알아버렸는데 내가 도망을 어떻게 가는 애가. 나중에 날 밝을 때 연락해갖고 차라리 그때 얘기를 하자. 지금 비도 오고 딱 봐도 어릴 것 같은데 부모님도 이 시간까지 니 안 들어오시면 걱정하실 거니까 내가 택시비는 줄게 이러고 일단 그 여자를 달래서 보낼라 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얼굴에 웃음기가 아예 없어지면서 웃지도 않고 그새 바람을 폈어 그새 바람을 폈어 이러는 거예요. 우와. 그러다가 막 사람이 진짜 몇 초 만에 낯빛이 달라지면서 우는 척을 막 하길래 일단 얘를 좀 달래야 할 것 같아갖고 다가가니까 또 뛰어가요. 막 엄청 빠르게 뛰어가요. 직접적으로 나한테 뭘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증거로 남을 만한 CCTV도 없는 아파트고 집에 있으면 사람이 좀 자유로워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침략당한 기분이 들다 보니까 이제 긴장감 반, 성질나는 마음 반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일요일에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갖고 날씨도 장마철이라 덥고 습해갖고 머리를 좀 짧게 잘랐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좀 길었었는데 그렇게 머리도 좀 자르고 오후 2시쯤에 알바를 갔는데 점심 손님으로 제가 일하면서 몇 번 뵌 단골이신 스님 한 분이랑 빨간 색깔 한복을 입으신 분 한 분 이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갖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서빙도 하고 주문도 받고 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배를 눌러갖고 주문을 받으러 딱 갔는데 주문은 안 하시고 스님이 제 눈을 몇 초간 쳐다보셨어요. 계속 빤히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쳐다봤어요. 근데 이게 바쁜 가게에서 일하면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스님이고 하나님이고 떠나갖고 사람이 예민하니까 이제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주문 안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웃으시면서 눈이 봉안이네 봉안 이러시더라고요. 봉안? 영안이 아니라 봉안? 그래갖고 제가 주문하실 때 벨 다시 누르세요 이러고 저는 속으로 승질러갖고 딴 손님들 주문 받다가 그 스님이 식사를 하시려면 다른 알바생한테 주문을 하셨겠죠. 제가 주문을 안 받았으니까. 근데 그 스님분 음식이 나오셨고 같이 일하는 그 알바생 한 분은 중간에 담배를 피러 나가서 이제 그 음식 서빙을 제가 해드렸어요. 스님한테.
근데 스님이 또 저를 보고 막 눈 들추고 다녀요. 복이 많은 눈인데 참 이러시길래 바쁘니까 예 하고 또 다른 손님 서빙해드리고 했어요. 그러고 이제 알바 끝나고 집에 와갖고 엄마한테 오랜만에 뭐 전화도 오고 해갖고 뭐 있었던 일들을 말을 했죠. 근데 여자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오늘 알바 갔다 뭐 스님이 왔다 가게 봉안인가 뭔가 하더라. 하니까 엄마가 되게 갸우뚱하시는 듯한 그런 추임새로 네 태몽이 엄청 큰 봉황이었다. 처음에는 큰 닭인 줄 알았는데 봉황이더라. 스님이 좀 용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신앙이나 이런 거를 안 믿어요 잘. 그 당시에는 신경 쓰이는 것보다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냥. 사람이 피곤한데 막 이런 거 휩쓸리고 하니까 엄마한테도 이제 치아라 졸리 다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담배를 이제 피려고 내려갈라 했어요. 원래 귀신 뭐 이런 거 안 믿으니까 사람이 뭔가 믿는 대상이나 주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다른 감정이 생기잖아요. 주변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가고 뭐 나 자신을 믿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듯이 귀신 같은 거를 믿으면 공포심이 생기게 되는 걸 아니까 하고 그런 거를 안 믿으려고 그냥 제가 애써 노력한 것 같아요. 엄마랑 전화를 끊고 자기 전에니까 담배 한 대 펴야지 이러고 내려가려다가 또 그 여자를 보고 귀찮아질까봐 집 베란다에서 피워야겠다 하고 베란다에서 피고 있는데 바람도 안 부는데 그 창문 밑에 창틀이 있잖아요. 창틀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람도 안 부는데. 그래갖고 뭐 새가 부딪혔나 이러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뭐 부딪힌 게 있나 이거. 그러고 밖에를 봤는데 밑에서 그 여자애가 돌이랑 막 뭐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봤던 그 여자애가. 근데 이게 사람이 무섭다기보다도 화나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내 집인데 내 집에다가 유리에다가 뭘 던지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내려갔어요. 성질 머리 끝까지 올라가고. 그래갖고 내려갔는데 제가 그날은 머리도 잘라서 짧으니까 이제 넘긴 머리를 하고 갔어요. 어차피 말려도 머리가 삐죽삐죽 서가지고 내려가고 얘 코앞까지 갔고 얘는 말로 할 애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진짜 한번 끝을 보자 그냥 이러고 가까이 갔는데 코앞에서 진짜 눈을 마주치니까 좀 겁먹은 듯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었네 어떡하지 이러고 팍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졌다고요? 진짜 촛불 그 끄면은 심지에서 연기 피어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연기처럼 팍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저랑 그 여자의 결말이 너무 허무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상황에 몰려있던 긴장감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막 겁이 났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제 눈을 의심할 겨를도 없었고 집까지 좀 빨리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무서워갖고. 경비실은 어차피 CCTV도 없는 거 가갖고 물어봐봤자 할 것 같아갖고 그치. 안 갈라다가 그 다음날 가게가 이제 휴무일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할 것도 없겠다 집에서 넷플릭스 좀 보다가 경비실 찾아가갖고 503호 주민인데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내가 요 며칠간 진짜 혈안이 돼갖고 살았다. 아파트 보안상 뭐 이런 거 안 잡아줍니까? 하고 말을 했는데 경비 아저씨는 뭐 좀 아는 눈치대요. 그러더니만 그러면 지금은 좀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보시고 나서 한숨을 계속 쉬시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더니만 맨날 이제 담배 피러 내려오면 저를 보시니까 담배나 한 대 태우러 가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시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전에도 101동 5층 살던 남자들이 다 그 말 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분이 이제 아파트 처음 세워지고 한 2년 있다가 오신 분인데 아파트가 한 20년이 넘은 아파트거든요. 근데 101동 5층 살던 남자들이 다 그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임대 아파트고 그래갖고 입소문 나면 진짜 작은 총동네인데 집값 더 떨어져갖고 이제 동주민들 다 쉬쉬하고 그렇게 몇 년 있다가 제가 이사를 온 거죠. 아파트 지어진 지 10년 좀 됐을 때 501호에 신혼부부가 살았대요. 아파트 사람들 다 보기에도 이제 속도 위반해갖고 안 맞는 결혼한 사람들끼리 거기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다 했는데 남자는 이제 동네 옛날 터미널 같은 데 보면 다방 있지 않습니까? 그 다방 레지랑 바람이 나고 집 들어오면 술 취해갖고 그 만삭인 와이프랑 싸우고 그랬다더라고요. 새벽 밤마다. 그 여자분이 막 다치거나 흉져갖고 나오는 적은 없었는데 밤이고 새벽이고 그 밑에 층이랑 옆집이 다 민원놓고 그랬답니다. 쿵쿵거리고 막 벽장 넘어지는 소리 들리고 여자 우는 소리 들리고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남자는 집 나가보고
여자가 집안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아, 동네가 이제 촌에 공장 단지도 많고 바로 옆에 갯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갯벌 썩은 내인 줄 알고 2, 3일 있다가 502호 살던 다른 분이 신고했다 하네요. 그 당시에 502호 사시던 분이. 옛날 아파트 보면 가스비랑 그런 거 같이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스비 같이 내고 하는 거 말이나 하려고 갔는데 그 집 앞에서부터 썩은 내가 막 진동을 하더라고 했다고요. 그분도 복도에서 주방 쪽 창문이 열려있길래 창문으로 집 안에를 보면 거실이거든요 바로. 그리고 집 안에 보니까 안 좋은 상태로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안 좋은 선택을 하신 채로 발견이 된 거고, 네네네. 임신을 한 상태에서. 네네네. 그러고 난 뒤부터 계속 어떤 여자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발생을 한 근데 그게 거겠네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남자한테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비 아저씨가 말씀하시기는 남자분들만 그걸로 경비 아저씨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긴장감이나 두려움보다 좀 측은함 그런 게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솔직히 저도 당한 게 있긴 하니까 미안한 그런 마음까지는 없었어도. 그래갖고 뭐 어차피 501호에 이제 아무도 안 사는 거 알았고, 그래갖고 경비 아저씨한테 조만간 이사 오는 사람 있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오지 않겠냐 하시길래 마트 가고 그 옛날 과자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소라 모양 과자 그거랑 고소미 뭐 그런 거랑 물이랑 좀 사고 501호 앞에다가 뒀어요. 제사 음식 그런 건 뭐 아파트 복도에서 당연히 할 수도 없고 아마 5층 사는 사람 없다지만 할 수 없는 거고 할 줄도 모르고 할 능력도 없으니까 괜히 좀 동정 아닌 안쓰러운 감정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 아무 일 없었는데 그 다음 주 주말에 제가 알바를 갔어요. 근데 그때 또 그 단골 손님이신 스님이 또 오신 거예요. 가게 브레이크 걸기 한 20분 전에. 평소 같았으면 이제 브레이크 걸기 20분 전이니까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손님 오면 못 쉬잖아요 브레이크. 그렇죠. 하고 평소 같았으면 이제 승질나갖고 주문도 안 받으러 가고 그랬을 건데 스님이시니까 좀 신기해가지고 그때 어머니랑 전화해서 뭐 태몽 얘기 나오고 그럴 때 그래갖고 뭐 어차피 브레이크 때 직원들도 밥 먹고 좀 쉬기도 하고 시간도 비니까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겠다 몇 개 물어나 보러 가자 이러고 그 스님 테이블 쪽으로 제가 여러 번 갔어요. 주문도 제가 받으려고 하고 막 뭐 서빙도 제가 하려고 하고 후식 뭐 드시겠어요 이러고 물어보려고도 제가 가고 일부러. 그 스님이 진짜 가만히만 계시고 저를 보지도 않으시다가 제가 한 3번째 가니까 그때 갑자기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제 냄새가 안 나네요 이러고. 우와. 그래갖고 저 이 스님이 어느 정도 제 태몽이나 이제 그런 것도 아는 것 같고 예사로운 분은 아니신 것 같아갖고 그게 보이셨습니까? 그때 오셨을 때 이랬는데 스님이 아예 보이지는 않았는데 가게 주차장에서부터 사람 썩는 냄새가 좀 나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주차장 청소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스님이 근데 이제 가게 문 열고 들어오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났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비염도 되게 심해서 그런 거 못 느끼기도 했고 제가 뭐 향수 같은 것도 좋아해서 자주 뿌리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막 안 좋은 그런 냄새가 많이 났으면 가게 사장님이나 사모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겠죠. 식당이니까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말씀을 저한테 하신 것도 아니까 저는 그런 거 같지는 않던데 스님은 냄새가 났습니까 저한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예 냄새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이런 쪽 일 같은 거에 너무 관심을 갖지는 마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속히 말해서 이런 세계에 발을 막 담그려고 하지 마라 이러셨어요. 귀신 쪽에. 네네. 전 다시 경험하고 싶고 그런 일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알겠다고 그래도 감사하다.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갖고 사장님한테 저분 주문하신 거 나가가지고 이제 브레이크 걸 건데 단골이시니까 디저트라도 몇 개 챙겨 드리면 안 되냐고 여쭤봤는데 사장님이 그래라 뭐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래라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가게 홀로 나가고 아이스크림을 한 개 팠어요 제가. 근데 스님이 가시고 없으시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저희가 메뉴가 진짜 많은데 가게에 그러니까 자주 오시는 단골분들도 자기가 드신 거 가격을 외우는 경우가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그 스님이 그때 제가 가게 빌지를 봤는데 제가 처음 얘기를 하면서 봤을 때랑 그 다음 주 이번에 제가
봤을 때랑 음식을 다른 걸 시키셨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그 메뉴 가격을 현금을 위에 올려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건 있나 보다, 좀 용한 사람이. 근데 그 스님이 저보고 눈을 가리고 다니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이후로 진짜 좀 일부러라도 의식해갖고 눈 까고 이마 까고 다니니까 제가 헛것이나 그런 걸 보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오? 그래갖고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나고 하니까 제 이름을 개명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철학관도 가보고 사주도 뭐 심심하니까 몇 번씩 보러 가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갖고 갔는데 항상 관상을 보실 때 하시는 말이 눈이 봉안이래요. 똑같은 말을 하세요, 그 스님이랑. 근데 이 눈 모양새나 그런 게 막 봉안이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딱 보면은 눈 안에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형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봉황눈처럼 딱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이런 걸 좀 믿고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그 일 이후로 뭐 스님이나 뭐 철학관이나 뭐 사주나 보러 가고 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말을 했는데 어머니가 외할머니도 무당 생활을 하셨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할머니가 딱 저 태어나고 나서 눈 떴을 때 외할머니랑 외삼촌이랑 엄마랑 아버지랑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제가 눈을 뜬 걸 보고 외할머니가 기겁을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진짜 쪼망만한 애기 눈이고 진짜 콩알만한 애기 눈인데 남들이 보기엔 그냥 애기니까 이쁜 눈이잖아요. 근데 외할머니가 보시기에는 눈 안에 그 흰자가 엄청 막 빛나는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깔로 보이고 눈동자랑 막 핏줄들이 다 빨간색이었다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되게 금빛도 나면서 붉은빛도 나고 막 적색빛도 나고 했대요. 그걸 보고 이제 외할머니가 기겁을 하셔갖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좋은 징조긴 한데 애한테 벌써 이런 게 나니까 어떡하냐 이러고 미심쩍어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또 이상하게 4살 때까지 병명은 폐렴이라 하는데 CT나 그런 걸 찍어봐도 배에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4살 때까지 병원에 있었거든요, 아파갖고. 이유를 몰라요, 아팠던 이유를. 근데 외할머니나 외할머니 지인분들이나 하시는 말씀이 신 안 받으니까 그렇다. 근데 제가 형도 한 명이 있는데 이게 외할머니가 지금은 무당 생활을 안 하세요. 지금은 그런 걸 잘 보시거나 뭐 어떻게 잘 맞추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외할머니가 딱 그러실 때쯤에 형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형도 어릴 때 좀 그런 거를 보긴 했어요. 막 도로 지나갈 때 하수구 밑에 뭐가 있다, 옷장 열었는데 옷장 안에 뭐가 있다 이러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랑 목욕탕 갔는데 목욕탕 안에서 막 잠수했는데 물 안에 모르는 여자 얼굴이 떠있다 막 이러고. 그래갖고 어머니는 그게 형한테만 가신 줄 알았는데 형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걸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가끔은 눈치는 못 채는데 저게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인지.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냥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공포심이 드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일단은 지금 이야기들을 쭉 한번 들어봤는데요. 왜 그런지는 느낌은 와요. 그러니까 왜 할머니께서 그 눈을 보셨을 때 기겁을 하셨다는 것도 왠지 알 것 같고, 이 아이는 보면 안 되는데 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한번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네네. 그 여자 있잖아요. 네네. 계속 본 날이 틀리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옷이 항상 똑같았다거나 이런 특징이 없었나요? 제가 이게 기억이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잊혀져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게 애써 막 누구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어도 이제 여자친구는 이걸 아니까 네. 여자친구한테도 말을 하려고 하면 까먹고 그래갖고, 그래서 메모를 해놔갖고 막 말을 하고 그러거든요. 기억나는 거 죄다 그냥 끄집어갖고. 네. 근데 제가 이게 처음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제가 처음에 그 여자의 이름도 물어봤어요, 한번. 네. 처음에 이름을 물어봤는데 걔가 처음에 아마 지은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 지은이에요 오빠 이랬는데, 그래갖고 내가 무슨 지은인데 이러니까 그거 갑자기 뭔 지은이에요 이러면서 뭔 지은이에요 이러고 되게 빠르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은이 아닌데 지은이 아닌데 지은이 아닌데 이러고. 그래가지고 저 진짜 이거 미치는 거. 처음에는 제가 안 무서웠으니까 걔가
두 번째 때 만났을 땐 제가 얘 이름을 물어본 건데 그때도 처음부터는 안 무서웠어요 사실. 네. 얘가 막 애기 얘기하기 전까지. 그래갖고 이름 뭐냐고 빨리 말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땐 또 저 민지요 민지 이민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방금 전에 지훈인가 뭐라며 이러니까 지훈이가 누구예요 이러고 막 말을 지 혼자 더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말고 얘는 그냥 미친 애다. 그러고 있다가 걔가 막 애기 얘기 나오고 하니까 진짜 이거 노라이구나 이러고 그때 사실 좀 긴장했죠. 네.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소름 끼쳤던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봤을 때는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귀신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 그랬죠. 그것도 귀신 특징이기도 하고요. 같은 얘기를 3번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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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하는 거 그것도 귀신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지금은 기억 안 나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애써서 기억하고 싶은 그런 건 아니니까. 그쵸. 근데 그러면 기억나는 귀신들은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진짜 힘이 그렇게 강력하고 이런 귀신들보다도 이렇게 그냥 좀 지나갈 수 있는 귀신들은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러니까 계속 기억에 남는 귀신들도 있지만 이런 귀신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월님도 참 봉안에다가 참 여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으셨긴 했겠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릴 때는 그냥 다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그냥 다 일반인들이랑 똑같거든요. 그렇고 그냥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지 뭐 이러고 어디 다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얼굴 네. 왜 저렇게 생겼지 이러고 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엇나가면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옆으로 네. 지나갔는데 막 지나가기만 했는데 제가 어디가 배어 있다고 막 그러니까 오. 그래가지고 느낌이 이상했다고만 생각했을 뿐이지 어릴 때도 사실 안 믿었어요 그런 걸. 근데 되게 기묘하면서 소름 끼친다. 이번 이야기가. 정말 또 말씀을 잘 해주셨고 그때 당시 딱 기억나고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최대한 이제 제가 사실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기억에 선명하게 남은 것만 일단 몇 개 추려가지고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예.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 정확한 것만 메모에 몇 개 추려놔서 그것만 일단 말을 한 거죠. 이거 느낌이 그래요. 이야기가 결국에 그 귀신 자체가 되게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하지만 이야기 자체가 차가워. 되게 느낌이 차갑다고 해야 되나?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요. 이야기가 차가워요. 뭔가 추워. 이거를 공감하실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느꼈고 오늘 은월님께서 너무도 소중한 이야기 잘 들려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야 되겠는데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귀신을 느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은월님 자체가.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은월님만 본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때 당시 아파트 주민분들 중에서 남자만 유독 그런 걸 많이 봐서 문의가 들어왔고 경비 아저씨나 이제 아파트 측에 연락을 많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그 남편을 찾아 헤매는 한 원혼기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한이 남아있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정확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혹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